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트리플 AI 메인 트랙 관련해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러닝 볼 멀티모달 메디컬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번 논문에서 주로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뭐 MRI 사진이나 CT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생겨나게 되고 이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클리니컬 디시전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주된 메디컬 쪽 인공지능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러한 메디컬 데이터를 촬영을 할 때 사실 환자에 대한 뭐 나이나 성별, 또 기타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를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 혹은 태블러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랑 논 이미지 데이터 두 가지의 멀티모달이 존재할 때 얘네 둘을 이제 잘 같이 써서 잘 같이 퓨전해가지고 클리니컬 디시전을 좀 해보면은 어떠한 중요한 인포메이션, 한 어떤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논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합하여 좋은 클리니컬 디시전을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전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논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얘네들을 특정 피처 스페이스에서 두 개를 컨캣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프로바빌리티 퓨전으로 해서 각 레이블을 퓨전할 거냐, 혹은 이제 피처 퓨전이라고 해서 각 인베이딩을 거쳐서 나온 거를 퓨전을 할 거냐, 혹은 특정 MLP 레이어를 통과한 것을 퓨전을 할 거냐와 같이 단순하게 컨캣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 두 개의 멀티 모달리티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브한 인테그레이션 방법은 이제 그 어떠한 페이션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이나 이 두 개의 모달리티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십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입증을 하고 저희 모티베이션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특정 이미지가 있고 뭐 어떠한 이제 CDR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레이블인데 레이블이 0부터 2까지 총 4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 환자가 이제 0.5라는 이름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 간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찾아봤을 때 이미지 피처만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분석했을 때는 이 0.5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제 0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랑 가장 높은 시밀러리티를 가지게 되고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 즉 테이블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CDR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랑 되게 높게 나타났지만 이제 두 개를 합친 것을 이제 콘사인 시뮬러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적절하게 가장 자기에게 맞는 레이블의 시뮬러티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달리티가 어떤 모달리티를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환자여도 이게 모델에서는 다른 뷰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달리티나 컴플리먼트한 뷰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지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모티베이션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티베이션으로는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분석이었는데 논 이미지 데이터의 모든 정보를 각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끼리의 코사인 시뮬리티를 분석한 것과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가족 병력에 관한 그 데이터만 뽑아서 코사인 시뮬리티를 확인한 것 그리고 이제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만 따로 빼서 코사인 시뮬리티를 확인한 것을 이제 다 비교를 해보았는데 모두가 이제 각기 다른 시밀러리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 즉 가족 병력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CDR 레이블 1과 2의 이제 그런 시밀러리티가 보이는 경향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이는 이제 결국에는 CDR1과 CDR2의 이런 어떠한 커넥션을 이제 찾아내는데 이 타입 1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타입 2 코그니티브 어빌리티에 관한 논 이미지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시밀러리티가 각기 다르게 나와서 이거는 조금 더
클리니컬 디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논 이미지 피처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특정 타입별로 나눠서 적절하게 이러한 컴플렉스한 릴레이션십을 사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클리니컬 디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리서치 퀘스천은 이러한 컴플렉스한 시뮬러리티, 즉 이런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환자들 사이에서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이제 나타낼 것이냐가 이제 어떠한 퀘스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퀘스천의 답변으로 이제 저희는 그래프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냈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트럭처 구조를 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되었고, 즉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래프에서는 여기 있는 노드들은 이제 각각의 환자가 될 것이고, 이 노드, 즉 환자와 환자를 연결을 하는 것은 그 환자들 사이에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있으면은 그 환자를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 싱글 그래프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사이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논 이미지 피처가 이제 각각의 타입별로 특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싱글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그 모든 정보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컴플렉스한 릴레이션십을 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있는 이제 싱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노드들이 환자를 표현하게 되고, 이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이제 환자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릴레이션십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 사이에 있는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노드들은 이제 각각의 층이 이제 릴레이션 타입이 되는데, 각각의 층에 있는 이런 노드들은 다 동일한 환자들을 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있는 이제 엣지는 이제 서로 다른 엣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층에 있는 멀티플렉스 네트워크의 첫 번째 층에 있는 그래프는 어, 어떤 환자들을 나이가 비슷하면은 연결을 해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층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그 환자들을 이제 성별이 같으면 연결해 준 것, 그 밑에 층에 있는 거는 그 동일한 환자들에서 뭐 피검사를 했을 때 나타난 그러한 정보들이 비슷하면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다양한 릴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각기 다르게 구축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의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에서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나누어서 여러 가지의 그래프로 나누어서 걔네들을 학습을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그런 논 이미지 데이터인 태블러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내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총 5명의 환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피처로 이제 에이지나 다른 뭐 기타 정보들이 있다고 하였을 때, 원래 이제 고전적인 방식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이 성별이나 다른 기타 정보들이 이제 피처가 되어가지고 환자의 피처가 돼서 이제 페이션트들을 비슷한 얘들로 이제 클러스터링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컬럼 와이즈로 K-미니스 클러스터링을 해서, 즉 이 태블러 데이터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환자가 이제 특정 에이지라는 어떠한 데이터의 이제 피처가 되는 것이고, 즉 이제 다양한 그런 논 이미지 데이터 타입의 피처가 이제 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컬럼와이즈 케이미니스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이제 어떠한 타입들이, 어떠한 정보들이, 즉 AG랑 CT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 아니면 A4이라는 유전자형이 뭐 다른 타입이더라, 이렇게 논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겹치지 않는 논 오버래핑하는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나온 타입으로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코사인 시뮬러티를 계산을 해서 걔들이 저희가 정한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그 환자는 해당 릴레이션 타입으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있는 이제 페이션트 2랑 페이션트 3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얘네들의 타입을 1, 2, 3, 4 별로 각각 다른 환자들이랑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타입들은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했는데 A씨랑 CT는 얘네 둘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을 정도로 유사하더라 하기 때문에 이 A씨랑 CT에 관련된 릴레이션 타입 1만 이제 연결을 해주었고 다른 환자들 역시도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구축은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리서치 퀘스천을 서머라이제이션 해보자면은 리서치 퀘스천 1은 이제 환자들 사이에 있는 되게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이었냐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저희는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멀티플한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서치 퀘스천 2로는 이제 싱글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면은 이 컴플렉스한 릴레이션십을 다룰 수 있냐였는데 이거는 이제 싱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서 릴레이션십을 표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환자들 다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노드 피처가 그래프의 노드 피처가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미지 데이터가 될 것이고 사실 이미지 데이터 뒤에 이제 논 이미지를 뒤에다 붙인 그러한 게 이제 노드 피처가 되는데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쪽이 이제 전문 목표로 했던 그러한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제 고전적으로 주로 잘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싱클레어나 모코 모델에 그냥 메디컬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그냥 셀프 슈퍼바이저 방식으로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해서 그런 이미지 인베이딩을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얻어낸 이미지 인베이딩에다 뒤에다가 논 이미지 데이터를 붙여서 그 노드 피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가 그 K-민지 클러스터링으로 얻은 그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를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델인 사실 프레임워크인 헷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는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페이션트를 다뤄야 된다가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델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이트되어 있고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DMGI라고 하는 일단 모델을 사용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DMGI 같은 논문에 DMGI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릴레이션 타입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이제 어그멘테이션, 즉 콜업된 네트워크로 만들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노드가 이제 피처가 있는데 얘는 노드 피처 자체를 섞어버린다던가 엣지를 바꾼다던가 그러한 방식으로 아예 망가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는 특정 환자 3번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환자 3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스트럭처 정보를 릴레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지만 이 콜업된 네트워크는 환자 3번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저 방식처럼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베이딩은 이제 가깝게 하고 이렇게 커럽트된 네트워크에서 생긴 인베이딩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가 이제 릴레이션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을 결국에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뽑아낸 인베이딩을 민을 계산하거나 썸을 하거나 아니면 어텐션 방법을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곱해줘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웨이티드 썸을 사용을 했고, 어텐션 방법을 사용하고 웨이티드 썸을 사용을 했고, 이 방식대로라면 이제 오리지널 네트워크, 즉 제대로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각각 릴레이션 타입마다 얻은 인베이딩과는 이제 가깝게 하고, 당연히 이제 코르트 네트워크, 즉 망가진 네트워크에서 얻은 인베이딩과는 이제 멀리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별개로 세미 슈퍼바이저 로스를 추가를 해줬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로스를 다 더해서 이제 이 DMGI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퓨전을 할 거냐가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싱클레어나 모코에다가 이미지 데이터를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었고,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컬럼와이즈 K-means 클러스터링 사용을 해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이제 각각 그 K-means로 나오게 된 클러스터 간의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각 환자마다 계산을 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 이미지 데이터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미지 데이터로 노드 피처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DMGI라는 방식으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특정한 병에 대한 진단을 했다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저희 헷웨드라고 하는 것의 오버롤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실험으로는 저희는 이제 세 개의 뇌 데이터셋과 두 개의 이제 브레스트 캔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앞에 ADNI랑 오아시스 3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었고, ABID는 이제 자폐증에 관한 데이터셋,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두 데이터셋은 브레스트 캔슬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비교를, 프레임워크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레 트레인돼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나이브하게 싱클레어랑 모코를 사용을 했고, 이건 이제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피처 퓨전, 프로버빌티 퓨전, 런드 퓨전이라고 하는 어, 그 이미지 뒤에다가 그 논 이미지 데이터를 그냥 붙이는 방식을 연구한 그러한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그래프 베이스들을 사용한, 싱글 그래프를 사용한 다른 모델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을 두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인베이딩을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엔드 투 엔드 러닝 방식이나 프리트레인 스트레지 방식 둘 다 모두 저희가 제안한 멀티플렉스 방법을 사용하는 헷웨드가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랑 두 개 멀티모달인 이미지 데이터랑 논 이미지 데이터를 단순하게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스트럭처로 합치되, 그 그래프 스트럭처에서는 이제 또 논 이미지 데이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을 다 나눠서 이제 각기 다른 에스펙으로 바꿔줘가지고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이 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MLP 기반 방법으로 MLP가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논 이미지 데이터를 컨캐테네이션 해서 그 MLP에다 넣은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다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인데, 이 빨간 박스 안이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인데,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이 이제 나이브하게, 즉 MLP로 퓨전한 메소드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로는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 자체가 그냥 환자들 간의 릴레이션십, 즉 이제 유사도나 뭐 관계성, 다양한 그 테이블로 있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래프 스트럭처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헷웨드라는 저희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방식이 이제 확실히 싱글 그래프를 사용하는 GCM보다는 이제 다양한 릴레이션십을 각기 다른 뷰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컬럼와이즈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그 멀티플렉스 네트워크의 그래프 개수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그래프 개수, 즉 클러스터 개수를 변화를 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적절한 수의 이제 클러스터 개수가 이제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온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클러스터 개수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이건 사실 이제 싱글 그래프가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 즉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가 다양한 릴레이션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보니까 성능이 낮게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너무 적은 수의 클러스터를 가지게 된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 논 이미지 데이터가 적은 수의 클러스터로 그냥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즉 페이션트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캐퍼빌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낮게 나오게 되고 이제 클러스터가 오히려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모델이 애초에 학습해야 될 데이터가 애초에 많아지기도 하고 그중에는 이제 노이즈한 릴레이션 타입들도 있을 것인데 얘네들이 너무 어, 많고 노이즈한 정보를 오히려 모델에다가 주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성능 저하가 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개수의 릴레이션 타입 개수를 즉 클러스터 개수를 이제 정하는 것이 조금 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메디컬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블 개수가 사실 이제 데이터 개수도 애초에 적고, 레이블 개수도 애초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를 줄였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5%까지 줄였을 때도 이제 저희가 제안한 헤드메드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성능 저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양한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래프 모델 자체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작아져도 이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인 저희 프레임워크가 트레인 데이터의 감소에도 로버스트한 경향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애초에 이제 그래프 자체가 릴레이션마다 있어서 릴레이션 타입별로 있어서 그래프가 자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경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 클러스터링 방식을 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 클러스를 나누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그냥 적당하게 개수 맞춰서 잘랐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랜덤하게 자르게 되면은 어떠한 릴레이션 타입 안에 이제 비슷한 얘들이 있고 그 비슷한 얘들로 이제 특정 그래프를 만들어야지 그게 유의미한 그래프가 되는데 랜덤하게 스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유의미한 그래프는 되어주지 못해서 성능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논리지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이 도메인 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메디컬 데이터에 있는 그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을 각 컬럼에 대한 설명들을 보고 비슷한 그 설명이나 다른 그런 걸로 이제 매뉴얼하게 다 나눈 그러한 정보들인데 도메인 논리지를 사용을 하면은 클러스터링 방식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사실 도메인 논리지로 나눈 것이 클리니컬하게 미닝풀한 것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조금 더 클리니컬 미닝풀하게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이제 실제 이제 저희 같이 인공지능 전문 분야가 아니라 메디컬 쪽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이 모델의 논 이미지 데이터 해석에 조금 더 도움을 준다면은 모델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에는 어,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이제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모르던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디시전이 더 좋더라 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을 위한 서포트 툴로 조금 더 헤드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헤드웨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멀티플렉스 러닝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로 바꿔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모델 아그노스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인 HAN과 GATN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였을 때 이
이 모델 세 개 다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싱글 그래프나 단순하게 합친 MLP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용한 DMGI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 중에서 최신 연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조금 더 그 릴레이션 타입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쪽도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건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아시스 3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CDR이라는 레이블이 E를 가지고 있는 페이션트 A랑 B를 확인을 했고, 모델의 어텐션 웨이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타입 3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 타입이 가장 어텐션 밸류가 높았다. 즉, 이 타입 3가 결국에 이 클리니컬 디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각각의 이제 환자 A랑 B가 이제 CDR2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피처를 다 사용을 했을 때 코사인 시뮬러리티, 다른 환자들이랑 시뮬러리티를 보면은 0.5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랑 시뮬러리티가 가장 높게 나오지만, 이 피처 타입 3라는 릴레이션 타입만을 봐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피처만 봐가지고 시뮬러리티를 확인을 했을 때는 이 페이션트 A랑 맞는 환자들인 CDR2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랑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온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션트 B에 대해서도 동일하였는데, 페이션트 B도 CDR2 레이블 1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피처에 대해서 시뮬러리티를 확인하면은 CDR 0을 가지고 있는 환자랑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오지만, 이 타입 3라고 하는 저희 모델이 이 타입 가장 클리니컬 디시전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타입이라고 한 이 타입 3로 보면은 이제 자기랑 맞는 환자인 CDR2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랑 시뮬러리티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저희 프레임워크가 각각 피처 타입의 이제 임포턴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모델 프레딕션에 익스플레인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메디컬 영역에서 익스플레이너블한 그러한 프레딕션을 설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실험으로는 이제 사실 리얼월드에서는 이제 새로운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새로운 환자는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페이션트 그래프에는 없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페이션트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이 환자에 대한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 영역에서는 인덕티브 세팅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즉 레이블을 모르는, 즉 테스트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이 이제 트레인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프에는 트랜스덕티브 세팅으로 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해서 트레인 셋의 레이블이 이제 테스트 셋으로 조금 메시지 패싱 돼서 테스트 셋을 조금 더 쉽게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인덕티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레인에 사용됐던 그래프에서 이제 테스트 셋의 노드들이 애초에 그 인퍼런스에 처음으로 추가를 돼서 아예 얘네들에 대한 그 엣지들이나 노드 피처나 그런 것들 다 처음 보는 상태에서 프레딕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얼월드에선 이러한 인덕티브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덕티브 세팅에서 이제 저희 모델을 봤을 때 트랜스덕티브보다는 이제 성능 하락이 약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릴레이션 타입을 여러 개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 저희 모델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더 리얼월드에 조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랙티컬리티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논문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결국엔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메디컬 데이터를 어떻게 잘
퓨전 할 거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연구를 하였고, 그 퓨전 방식으로는 논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의 릴레이션 타입을 나누어서 그 릴레이션 타입으로 별개의 그래프를 생성하는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방식으로 이제 병 진단을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이렇게 비단 성능만 올릴 뿐만 아니라 트레인 데이터의 레이블 개수가 줄어들어도 로버스트하고 조금 더 익스플레이너블하고 제너럴라이지빌리티가 조금 더 높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가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싱글 그래프랑 멀티플렉스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싱글 그래프에 이제 말씀대로 엣지 피처를 이제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싱글 그래프랑 멀티플렉스 네트워크가 됐던지 간에 이 그래프를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에서 생성을 할 때 이제 뭐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겹치는 개수를 해서 그게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는 것을 이제 엣지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러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제 싱글 그래프에서 애초에 이제 그래프를 생성할 때부터 이제 다양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환자끼리 이제 1대1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특정 정보에선 겹치지만 안 겹치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엣지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엣지가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엣지 피처가 애초에 그 작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싱글 그래프에서는 이제 엣지 피처를 다르게 줘도 이제 이게 제대로 모델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분을 이제 두 환자가 되게 많은 정보가 겹치지만 다른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레이어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연결되지 않지만 그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제 두 환자가 연결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엣지 피처가 그 해당 릴레이션 타입의 그래프에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럭처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싱글 그래프는 조금 더 스팔스할 수는 있지만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는 이 스팔스한 것을 이제 레이어를 아예 다 나눠서 스팔시티를 조금 더 줄여서, 그러니까 조금 더 연결성을 더 많이 만들어줘서 그러한 엣지 피처나 다양한 스트럭처 정보들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explainability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델이 어떠한 프레딕션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설명 가능하냐 아니냐를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attention pooling 메커니즘이 이제 그 저희가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그 DMG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attention pooling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었을 때 이 타입 3라는 그 어텐션이 이제 릴레이션 타입마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릴레이션 타입 3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 이제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페이션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이 타입 3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타입 3에 관련된 정보들을 스트럭처 정보나 그 그래프 정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즉 페이션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 즉 결국에는 이 타입 3를 중점으로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질병을 진단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를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한 번 더 이걸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제 페이션트 A랑 페이션트 B가 CDR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페이션트 A랑 B를 이제 다른 환자들이랑 이제 다른 환자들이랑 그 시밀러리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다른 환자들의 모든 피처, 그러니까 모든 논 이미지 피처를 가지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분석을 했을 때는 CDR이 0.5를 가지고 있는 환자랑 이 시밀러리티가 페이션트 A랑 가장 높게 나왔고,
CDR 0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환자랑 페이션트 B랑 이제 시뮬러티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이제 사실 페이션트 A랑 B는 CDR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진단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모델이 어텐션 밸류가 타입 3가 가장 높았고, 그 말은 타입 3가 이 디시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타입 3 피처만 봐가지고 타입 3 피처 간의 이제 시뮬러티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이 페이션트 A랑 페이션트 B 둘 다 자기 원래 레이블인 CDR2라는 환자들이랑 이 시뮬러티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익스플레이너빌리티로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어떤 환자를 진단을 하는 데는 이러한 릴레이션 타입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뿐더러, 애초에 모델 자체가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중요한 것들의 정보들만 살리고 중요하지 않은 타입 2, 1, 2, 4의 정보들은 거의 없애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능 증가에서 측면에서도 있고, 그러한 어떠한 타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explainability의 측면도 있다라는 실험입니다. 이제 이 발표 자료에선 타입 3라고 두었지만, 이제 이 타입 3가 이게 이제 논문을 작성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들이, 피처들이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어떠한 특정, 이게 알츠하이머 진단에 관한 데이터셋인데, 특정한 설문지를 주고 설문지나 아니면 인지 능력 평가 같은 뭐 그림을 기억하고 뭐 1시간 뒤에 그림을 다시 그린다던가 숫자를 기억하고 다시 말한다던가 그러한 실험에 대한 실험 성적들이 이제 이 타입 3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지가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의 가장 큰 판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타입 3라는 피처가 의학적으로 조금 유의미한 피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저 역시 이제 인공지능 쪽, 어,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하기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데이터셋에서 그래프 적용 방법이 상당히 조금 더 높은 것은 이제 아마 데이터에 관한 특성에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아시스 3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조금 노이즈한 것들이 많거나 여러 가지 결측값이 많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애초에 데이터가 조금 클래시파이 하기 어려운 데이터였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기반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MLP 기반 방법 역시 이제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방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이제 클래시파이 하기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역시 MLP 방식 역시 이제 성능이 이러한 오아시스나 다른 방식보다는 성능이 더 높게 나오고, 이러한 높게 나온 상황에서 그래프 방식이 조금 더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또 이유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네. 데이터 손실이나 다양한 이유로 이제 애초에 이제 그래프가 잘 나오는, MLP가 잘 나오는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그래프도 당연히 더 잘 나오고, 그리고 MLP보다는 그래프 방식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팅이 논문의 이제 수식적인 면이나 GCN에 관한 설명을 이제 어펜딕스에다가 빼놓았고, 그리고 GCN이 이제 이 스펙이라고 하는 예전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GCN, 그리고 나이브한 GCN을 사용을 했는데, 이 둘 다 이제 그냥 모델은 이제 GCN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이 다른 것은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데, 이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식은 이제 논문에다가 다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 메디컬 쪽보다는 이제 추천 쪽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메디컬 쪽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논 이미지 피처로 그래프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논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이게 그 결측값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는 이제 미싱 피처를 찾는 그러한 연구 쪽으로 후에는 조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그 논문들이나 그 자료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황윤찬 님이 질문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 메디컬 분야에서는 애초에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사실 이제 사람들의 개인정보랑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나 미싱 피처나 아예 비어있는 값들이 되게 여러 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결측값들을 채워나가는 연구를 하면은 이러한 의료 분야에서 조금 서포트하는 툴로 AI를 쓰는데 그러한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사실 이 연구에서 모든 데이터셋도 이제 한 병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가 조금 뭐 MRI를 찍는 기기가 달랐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별로 약간 상이한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하는 요즘 뜨는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것을 이제 병원들을 각각의 클라이언트로 보고 여러 가지 병원에서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한 가지의 모델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러한 메디컬 데이터를 다루는 데나 병을 진단하는 데 아니면은 의료 쪽에서의 서포트 툴로 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우선 저는 이제 메디컬 쪽으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 보았고, 이쪽에서 세미나를 준비해 보면서 이런 미싱 피처를 찾는 연구나 페더레이트 러닝 쪽이 확실히 이 메디컬에서 조금 이게 돌파해야 되는 연구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